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교육활동보호 담당장학사 박마리입니다. 연수 시작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 영상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고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첫 발령을 받던 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자. 아이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면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 개면 적어. 진짜? 나이스. 김영수, 수업에 집중해야지. 조용히 해. 저한테 한 건데요. 김영수. 왜?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는 건데? 선생님이 다야? 선생님이란 무엇인가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안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진 교사 가운데 노조는 이틀 전 자신의 학교에서 무서워서 모른 채 하고 싶어집니다. 지쳐서 가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생님의 꿈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여전히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아이들과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처음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교원지휘법과 교육부 장관 고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지휘법 19조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서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 불법 정보유통,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제기,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교원지휘법 19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공무방해, 업무방해, 공무방해는 공립을 의미하며 업무방해는 사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성희롱, 반복적 부당간섭, 교원의 정상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의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겪게 되었을 때 사안을 처리하는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사안 처리 단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교육활동 침해로 사안을 신고할 경우 그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구두, 서면, 그리고 사안 신고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나 유선으로 신고했을 경우 사안 신고서는 발생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했을 경우 초기 대응에 있어서는 침해 관련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 조치합니다. 이때 반드시 피해 교원의 분리 의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 교원이 분리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학교장은 협의 없이 학교장의 판단만으로도 침해 관련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 가능합니다. 분리 기간은 최대 7일까지입니다. 다만 분리를 할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 기간을 정해야 하며 분리 시행 전 침해 관련자 그리고 학부모, 교사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그 이후의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경우에는 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리 수당은 보결 수당에 근거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 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사안 발생 보고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생겼을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먼저 특별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5일을 승인할 수 있으며 만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 특별휴가는 연가나 병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비용이란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비 또는 상담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 신고서를 받은 이후 24시간 안에 사안 신고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시고 5일 안에 교육지원청과 본청으로 사안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목격자의 진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고 그리고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에서 유의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안 발생 보고서는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을 함처럼 도덕적 판단이나 느낌, 기분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며 교사에 대해서 모욕, 폭행함 이러는 것처럼 유형만 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사안 발생 보고서를 교육지원청과 본청으로 5일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참고하십시오. 중대사안인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입니다. 중대사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법의 상해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인 경우,
세 번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네 번째,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를 중대 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교교육청으로 중대 사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는 학교에서 온 사안 발생 보고서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쟁점 사안을 확인하고 정리하며 필요시에는 목격자의 진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추가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단계별 운영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위원회 소집, 두 번째 단계 심의 의결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처분 통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집은 피해교원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하실 수도 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심의 의결을 하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학생, 보호자,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가 심의 의결되고 나면 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처분 통지서를 의결하고 교육장은 그 결과 통지를 학교장과 당사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침해 행위 심의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바탕으로 침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 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점수 분포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의 조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과 퇴학의 경우 최초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학과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교 재학 기간 중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의한 상해폭행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최초에 발생한 사건에도 전학,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도 있겠죠.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1호가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그 밖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내용을 심의 의결한 이후
치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이행을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 교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재발 방지 조치 및 추수 지도,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하며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불복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입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입니다.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은 전학, 퇴학 처분을 포함하여 모든 조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교육활동 민응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민응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역할은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민원 대응팀에서는 학교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처리를 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교육활동 민원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민원 대응팀에는 전문직, 교권보호 대응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학교에서 이관된 특이 민원에 대응하며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 불가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교육활동 민원 대응팀으로 이관합니다. 도교육청 교육활동 민원 대응팀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관된 특이 민원에 대해 법률적, 전문적 대응을 하며 법적 분쟁,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감 고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민원 대응팀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 보호망 구축으로 맞춤형 법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했을 때 법률 지원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맞춤형 법률 지원으로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에 대해서 교사 1인당 연간 법률 상담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보 전담 변호사가 상주해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원 보호 공제를 통해서 법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담보, 민, 형사, 소송비, 선직업, 위협대처 서비스, 분쟁 조정 지원, 아동학대 관련 피소를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보호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권보호 대응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대응 전문가는 5개 거점 교육지원청, 즉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5개의 거점 교육지원청에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교권보호 대응 전문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초기 지원을 위한 법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방해 행동 학생을 지원합니다. 수업방해 행동 학생 지원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92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방해 행동 학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방해 예방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통합사업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방해 예방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통해서 수업방해 예방 그리고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그리고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경남 행복교권 드림센터를 통한 지원입니다. 경남 행복교권 드림센터는 경남형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명칭어로 경남 행복교권 드림센터의 홈페이지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 온라인 상담, 교육활동 보호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며 특히 경남 행복교권 드림센터에서는 치유지원, 심리감사 상담비 지원, 그리고 심리적 소진 교원을 위한 장기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리검사,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비는 경남행복교권 드림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상담기관 38개의 상담기관을 통해서 상담할 경우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기관만이 아니라 도내를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권 드림센터에는 전문 상담사 3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 3분을 통해서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치유 프로그램으로 대상 특화 치유 연수, 장기 치유 연수, 회복 복귀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 교직원 대상 자율 치유 직무 연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학교 통합 지원입니다.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해서 교원 대상 힐링 지원, 그리고 전문 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행동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원 보호 공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교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 배상 책임으로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등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형사 소송비 지원으로는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교원 1인당 민형사 소송비 각 신급별로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선지급된 소송비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재산상 피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출동 경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교원지휘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조사가, 경찰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의 조사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지자체와 경찰에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와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을 경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즉 지자체와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신고사항을 공유합니다. 신고사항 공유 이후 교육지원청에서는 3일 이내에 단위학교의 사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교육활동 확인서에 작성하여 5일 이내에 도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내온 교육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과 그리고 수사기관으로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참고하여 아동학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대응 전문가 그리고 도교육청의 교권선담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며 교육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와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경찰서 방문 시 교권보호 대응 전문가의 자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이 경찰서에 출석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을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필요할 시 교원 특별연수제를 통해서 복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시 직위해제 자문기구 자문을 통해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혐의 선고가 될 경우 교원 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를 선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 복무지원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에 대한 실효적 분리조치 마련으로 교원의 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간은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심리상담 및 치료요양, 치유를 지원하며 복무는 연수 파견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호봉, 교육 경력이 100%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으로는 소속 학교의 학교장이 특별 연수를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심의 후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며 도교육청 행복교권 드림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및 교육활동 침해와 그리고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와 특히 아동학대 신고가 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으로 선생님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에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